요즘 남편이 보기만 해도 짜증나요.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그저 숨 쉬는 룸메이트로 변했다면 당신은 권태기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모든 부부에게 찾아오는 이 감정의 사막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에게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찾는 지도가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권태기 극복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6개월간의 인내, 일상의 철저한 유지, 미래의 자신에게 조언 구하기, 그리고 긍정적 공동체 가입하기. 이것이 20년 차 부부도 다시 설레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권태기에서 탈출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에 다시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부부들이 겪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 바로 권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이야기하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함께 있어도 마음 한편에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그 사람이 숨만 쉬어도 짜증이 난다거나? 제가 상담하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밥 먹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예전엔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만 들어도 미치겠어요. 여러분, 이건 그 소리가 갑자기 커진 게 아니라 귀가 그 소리에 예민해진 거죠. 권태기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권태기는 대부분 극적입니다. 치정, 배신, 눈물. 하지만 실제 권태기는 이렇게 극적이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서서히 정말 천천히 찾아옵니다. 마치 개구리를 서서히 데우는 물처럼요. 개구리는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걸 인지하지 못하다가 결국 삶아지잖아요. 권태기도 그래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따뜻했던 감정이 식어버린 채 우리는 삶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문세의 노래처럼 사랑이라는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지겨움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통 권태기라고 하면 7년 주기로 온다는 말이 있었어요. 결혼 7년, 14년, 21년, 28년.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신혼이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혼이혼이 4년 차까지를 말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만큼 권태기가 빨리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중년의 권태기예요. 이건 단순한 지루함이 아니라 마치 다리가 저린 것처럼 감각이 무뎌진 상태랍니다. 젊었을 때는 이게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출구를 찾았다면 중년에는 이제 와서 어떻게 해? 라는 체념이 함께합니다. 문제는 이 체념이 가끔 위험한 결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권태기의 특징과 종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한 사막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중년의 권태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왜냐하면 중년의 권태기가 가장 깊고 또 가장 위험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 지금 권태기의 한가운데 서 있다면 혹은 권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알려드릴 4가지 방법은 실제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검증된 방법입니다. 6개월간의 인내, 일상의 철저한 유지, 미래의 자신에게 조언 구하기, 그리고 긍정적 공동체 가입하기. 이 4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결혼 생활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권태기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권태기가 시작되는 신호는 생각보다 미묘해요. 대화가 줄어들고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 같고 상대가 나를 밀어내는 느낌이 들고 자꾸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상담받으러 온 한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 12년 차였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아내가 저한테 오늘 머리 잘랐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응, 잘랐어. 어때? 라고 답했더니 아내가 안 어울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정말 날 사랑하지 않나? 내가 못생겨서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바로 권태기의 특징이에요. 작은 말 한마디가 산으로 가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흘려들었을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를 받고 더 깊은 문제로 확대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권태기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크게 신혼기 권태와 중년기 권태로 나눌 수 있어요. 신혼기 권태는 주로 기대와 현실의 괴리에서 옵니다. 아, 결혼이 이런 거였어? 하는 실망감이죠. 신혼여행 때는 낭만적이던 사람이 집에 돌아오니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던지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는 그런 거요. 이런 신혼기 권태는 보통 임신과 출산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으면서 극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생명의 등장으로 관계에 활력이 생기는 거죠. 반면 중년기 권태는 좀 더 복잡해요. 이건 오랫동안 쌓인 갈등과 실망, 그리고 반복된 일상의 지루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특징적인 건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싸웠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제가 만났던 한 부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어요. 문제는 그게 우리가 너무 잘 맞아서가 아니라 그냥 서로에게 무관심해서예요. 뭐든 그래 알았어로 넘어가 버려요. 아무도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냥 알았어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게 바로 중년 권태의 특징이에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회피하거나 도피해버리는 거죠. 말다툼도 안 하고 서로 알아서 각자의 길을 가는 상태. 마치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사는 것처럼요. 또 하나 중년 권태의 특징은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 달라질까? 이사를 가면 달라질까? 동창회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달라질까? 하는 식으로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남편과의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도로 이사까지 갔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좋았대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근데 한 달 지나니 또 똑같더래요. 같은 사람, 같은 갈등, 같은 문제가 그대로 제주도로 이사 온 거죠. 결국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였던 거예요. 이런 외부 탐색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에 갔다가 옛 짝사랑을 만나 감정이 다시 생기는 경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상황은 위험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일반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부부들이 시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접근이지만 중년의 깊은 권태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배우자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기. 이게 가장 흔한 조언이죠. 당신의 배우자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권태기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도 긍정적인 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남편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루이비통 가방 뒤지듯이 뒤졌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전에는 분명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모든 게 짜증나요. 이런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찾으라는 조언이 오히려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못 찾는 건가? 하는 자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둘째,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기. 이것도 좋은 조언이에요. 부부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권태기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보,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느껴. 그럼 어떡하지? 글쎄. 이렇게 대화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문제 인식은 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자기 자신에게 난 괜찮은 사람이야. 다시 힘을 내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권태기에 빠진 사람들은 이미 이런 자기 암시를 수없이 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권태감이 남아있는 거죠. 넷째, 서로 지지해주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미를 찾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권태기에는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힘든데 어떻게 상대를 지지해줄 수 있겠어요?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태기가 마치 정체된 저수지처럼 느껴진다면? 개구리가 울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물이 썩어가는 그런 저수지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제가 실제 상담에서 효과를 본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일반적인 조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권태기는 분명 힘든 시간이에요. 하지만 모든 계절이 그렇듯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법이죠. 권태기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히 대응하면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효과가 있는 4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6개월간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태기를 느끼기 시작했다면 최소한 6개월은 이혼이나 별거 같은 큰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6개월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권태기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된대요. 그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정의 변화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많은 부부들이 이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제가 만났던 한 부부는 결혼 17년 차에 권태기가 왔어요. 남편은 갑자기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는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6개월 후 남편이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가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렸다는 걸 깨달았대요. 하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권태기를 느끼면 최소한 6개월은 큰 결정을 미루세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다음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일상을 철저히 유지하기예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일상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단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하기, 퇴근 후 저녁 식사하기, 주말에 함께 장보기. 이런 일상적인 루틴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루틴이 우리의 관계를 안정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권태기에 빠졌을 때 오히려 일상적인 의식을 더 강화했대요. 매일 저녁 식사는 반드시 함께 하기로 약속했고 주말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런 작은 의식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일상을 유지한다는 건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미래의 시간 조망하기예요. 이건 정말 강력한 방법인데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조언을 한다면 뭐라고 할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화내고 있는 문제가 10년 후에도 중요할까? 아니면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일일까?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뭘까? 새로운 사람? 아니면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조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은 이 방법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지루해져서 직장 동료와 가벼운 감정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뭐라고 할까? 하고 생각해보니 답이 명확하게 떠오르더랍니다. 지금 그 감정에 휩쓸려 가정을 망치면 10년 후에 너는 그것을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후회할 거야.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그 에너지를 쏟아봐. 결국 그는 그 감정을 정리하고 아내와의 관계 개선에 집중했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대요. 네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공동체 가입하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점인데 권태기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어려움이 있을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요. 하지만 권태기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바로 그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들과 교류하면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해지고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배울 수 있어요. 이런 롤모델이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부부는 권태기에 빠졌을 때 교회의 부부 모임에 참여했어요. 거기서 25년 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영감을 받았대요. 그들도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일상적인 감사 표현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실질적인 희망을 주었고 자신들의 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었답니다. 자, 지금까지 권태기를 극복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6개월간 큰 결정 미루기, 일상 철저히 유지하기, 미래의 시간 조망하기, 긍정적인 공동체 가입하기. 이 4가지만 잘 실천해도 여러분의 권태기는 분명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권태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듯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도 않아요.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4가지 방법 잘 이해하셨나요? 이제 이 방법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개월간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기를 실천하려면 달력에 표시를 해두세요. 오늘이 권태기를 인식한 날이라면 오늘부터 6개월 후 날짜를 달력에 큼지막하게 표시하고 그때까지 큰 결정 라고 써두세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정말로 이혼이나 별거 같은 큰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관계 개선을 위한 작은 시도들은 계속하되 관계를 끝내는 결정만큼은 미루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이렇게 했어요. 달력에 6개월 후 날짜를 표시하고 그 아래 그때 다시 이혼을 생각해보자라고 적었대요.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 했어요. 결국 6개월이 지났을 때 두 사람 다 이혼 생각은 사라졌고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일상을 철저히 유지하기를 위해서는 가족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매일 저녁 식사는 함께하기, 주말 아침에는 함께 커피 마시기, 한 달에 한 번은 데이트하기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의식을 감정에 상관없이 지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도 피곤해도 지루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상적인 의식들이 우리의 관계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제 친구 부부는 일상 유지를 위해 감사 노트를 시작했어요. 매일 밤 각자 그날 상대방에게 고마웠던 점 하나씩을 적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적는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되었대요. 세 번째, 미래의 시간 조망하기를 위해서는 일기를 써보세요. 구체적으로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정말로 10년 후에 내가 되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년이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더 자라 있을 테고 경제 상황도 달라져 있을 테고 건강 상태도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런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본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정기적으로 읽어보세요. 특히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은 이 방법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녀는 남편과의 권태기로 고민하다가 10년 후에 자신이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서 10년 후에 자신은 지금 내가 느끼는 권태감은 일시적인 거야. 그보다 중요한 건 너희가 함께 쌓아온 추억과 신뢰야. 그걸 버리지 말라고 조언했대요. 이 편지를 쓰고 난 후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관계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공동체 가입하기를 위해서는 주변의 행복한 부부들을 찾아보세요. 교회나 동호회, 부부 모임 등에 참여해서 좋은 롤모델을 찾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행복해 보이는 부부가 아니라 진짜로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을 되찾은 부부를 찾는 거예요. 그런 부부들은 실질적인 조언과 희망을 줄 수 있어요. 또한 부부 상담이나 부부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는 권태기에 빠졌을 때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새로운 소통 방법을 배웠대요. 6개월간의 상담 끝에 그들은 마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권태기는 모든 부부가 한 번쯤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대응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권태기의 한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기회로 삼으세요. 이 시간을 통해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제는 반대로 권태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권태기를 덜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첫째, 배우자의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마세요. 우리는 권태기에 빠지면 상대방의 나쁜 점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두는 것, 식사할 때 입맛을 다시는 것, 텔레비전 볼륨을 너무 크게 틀어놓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갑자기 거대한 결점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만 계속 보면 관계는 더 악화될 뿐이에요. 의식적으로라도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은 아내의 말투가 짜증나서 대화를 피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럼 아내의 어떤 점이 좋았길래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대답을 못하다가 한참을 생각한 후에 맞아요. 그녀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지난번에도 이웃집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음식을 만들어다 드리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어요. 둘째, 과거의 문제를 들추지 마세요. 권태기에 빠지면 예전에 있었던 갈등이나 상처를 다시 들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내가 그랬잖아, 항상 너는 그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과거의 문제를 계속 들추면 현재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만났던 한 부부는 항상 10년 전 사건을 가지고 싸웠어요. 남편이 친구와 여행 갔다가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일로 아내가 크게 상처를 받았대요. 그 후로 부부싸움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이 언급되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이 문제를 언제까지 들고 다닐 건가요? 10년, 20년, 30년? 이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두 사람 다 침묵하더니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 그만할까? 하고 물었어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과거의 문제를 내려놓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기 시작했대요. 셋째,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SNS를 보면 모든 부부가 행복해 보이죠.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 맛있는 음식 먹는 사진, 아름다운 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저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하고 비교하게 돼요. 하지만 SNS에 올라오는 건 모두 편집된 현실이에요. 실제로는 그 부부들도 갈등과 권태를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부부와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부부만의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은 SNS를 보면서 우울해졌다고 해요.
모든 친구들이 완벽한 남편, 완벽한 가정을 가진 것 같아서 자신의 결혼 생활이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SNS 디톡스를 권했어요. 한 달 동안 SNS를 끊고 그 시간에 남편과 대화하거나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한 달 후 그녀는 훨씬 더 행복해졌다고 해요. SNS에 나오는 타인의 모습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현실에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넷째,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권태기에 빠지면 여행을 가거나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은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특히 위험한 건 제3자에게서 위로를 찾는 경우예요. 직장 동료나 옛 친구와 가까워지면서 정서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불륜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은 권태기에 빠져 있을 때 직장 동료와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화 상대였는데 점점 더 깊은 감정이 생겼대요. 다행히 그는 일이 더 진전되기 전에 멈췄고 아내와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지금은 그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권태기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해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많은 부부들이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해 하면서 상담을 거부하는 걸 봤어요. 하지만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는 것처럼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관계 전문가를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권태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권태기는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관계에는 파도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게 정상이에요. 권태기는 그냥 파도의 한 부분일 뿐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이 파도를 어떻게 타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권태기의 특징과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권태기는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많은 부부들이 권태기를 극복하고 나면 이전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권태기를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다는 성취감이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죠. 제가 만났던 한 부부는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3번의 큰 권태기를 겪었다고 해요. 그런데 매번 권태기를 극복할 때마다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대요. 첫 번째 권태기에서는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두 번째 권태기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세 번째 권태기에서는 함께 늙어가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해요. 이제 그들은 어떤 권태기가 와도 두렵지 않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권태기는 사랑이 죽어가는 신호가 아니라 사랑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마치 아이가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관계도 성장하면서 통증을 겪는 거예요. 그 통증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권태기를 느꼈다면 최소한 6개월은 큰 결정을 미루세요.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둘째, 일상을 철저히 유지하세요. 지루해 보여도 그 일상이 우리의 관계를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셋째, 미래의 시간 조망을 사용하세요.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해줄 조언을 생각해 보세요. 넷째, 긍정적인 공동체에 가입하세요.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부부들과 교류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으세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기억하세요.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과거의 문제를 들추지 말고,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고요. 권태기는 그 선택이 어려워지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을 선택한다면 그 사랑은 이전보다 더 강해질 거예요. 이문세의 노래 가사처럼 사랑이라는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맞아요. 하지만 그 지겨움을 넘어서면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지금 권태기에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관계는 더 단단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밀은 완벽한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대를 완벽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권태기는 그 배움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다시 한번 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떻게 권태기를 극복하셨나요? 혹은 지금 권태기로 고민 중이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